자, 안녕하십니까. 5주차 도로공학 1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5주차면은 9월 27일 월요일이죠. 자, 오늘은 도로공학, 도로의 기하 구조, 설계 4단원이죠. 교재로는 60페이지입니다. 자, 4.1 해서 첫 번째 설계 기준. 자, 자, 도로의 기하 구조의 의의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도로의 횡단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횡단, 중단, 요거 횡단, 중단, 요거는 아시죠? 자, 평면 선형 및 종단 선형, 교차 접속 부분의 구조 등의 기하학적 재원에 관한 구조를 도로의 기하 구조라 부른다. 여기에는 도로의 포장 및 노체의 구조는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노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도로를 만들죠. 그래서 반을 나눠서 이쪽으로 차량 다니고 이쪽으로 차량 다니고, 요 도로의 몸체가 되는 거, 요게 길로자예요. 요게 이제 몸체자고, 그래서 길의 몸체가 되는 요 부분을 우리가 노체라고 합니다. 음. 기하 구조는 도로의 계획 및 관리에서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즉, 도로 계획을 할 때는 자동차의 재원과 성능, 사람이나 자전거의 점유폭, 장래의 예측 교통량 등 도로상을 통행하는 것에 관한 조건, 도로의 종류, 도로가 위치하는 지역, 지형 등의 외적 조건을 만족하는 기하 구조를 검토하게 된다. 따라서 기하 구조를 결정할 경우에는 기본이 될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표준화할 필요가 생긴다. 이러한 표준화된 기하 구조를 전제로 하면 도로의 계획은 훨씬 쉬워지고, 또 계획을 하는 사람의 개인차에 따른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도로를 그 개인이 편한 조건에서 지으면 안 되죠. 어떠한 규제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그 도로가 건설되는 데 있어서 일률적이고,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품질 관리가 용이하게끔 그렇게 지어야 되겠죠. 그죠? 내 맘대로 지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시방서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도로 구조의 표준 규격화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의하여 제정된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에서 대부분을 나타내고 있다. 현행 도로 구조 시설 기준은 2009년 2월 국토교통부령 제101호로 전면 개정된 것이며, 이전에 제정된 규정과 다른 점은 자동차 전용 도로 및 소형 차도로의 기준을 도입하고, 도로의 기능 활성화 및 교통 약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도로 건설에 따른 환경 보존을 고려한 점 등이다. 이와 같이 도로 구조에 관한 일반적 기술적 기준을 법령으로 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번, 도로는 원래 도로망을 형성하고 서로 연결됨으로써 비로소 그 기능을 다할 수 있으므로 도로 구조에 대해서는 전국적 통일을 꾀할 필요가 있다. 도로는 서로 연결돼야지 그 기능을 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끊기면 안 돼요. 도로교통은 차량 또는 사람과의 상호 관계에 의하여 성립되어 있고,
특히 도로 구조와 차량 규격 사이에는 보안상 조정을 꾀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도로는 공공용 시설로서 토지 수용권이 있고 또 도로의 파손 등에는 벌칙을 적용하는 등 국민 생활을 제약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구조 면에서도 도로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뭐 그냥 도로는 공공이다. 그래서 어떠한 개인이 독점해서 쓰면 안 된다. 근데 이 정부 이 관료들 공무원들 중에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국가 기물이 자기 거인 양 그렇게 쓰는 사람들도 종종 있죠. 자, 두 번째 4.1.2 설계 기준 자동차. 자, 좀 읽어볼게요. 횡단면 구성, 곡선부의 확폭량, 종단 경사 등의 도로 구조를 결정하고 또 교차점의 설계를 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치수나 성능이 정해져야 된다. 그래서 자동차의 규격이 정해져야 이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 폭 같은 게 정해지겠죠. 그죠? 이런 것도 정해지고 뭐 이렇게 자동차의 폭을 이용해 가지고서 이 도로가 이렇게 꺾이는 선형 같은 것도 그 자동차의 폭에 맞게 만들어야 되겠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차량의 재원이 어떻게 법제화되는 거죠. 법제화되는 거죠. 거기에 의해서 도로를 만들어야 품질이 일정한 도로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냥 다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때문에 도로 구조 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동차를 정한다. 이것을 뭐라 그런다? 설계 기준 자동차라고 한대요. 자, 실제로 자동차의 치수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도로의 기하 구조 설계의 기준되는 차량은 다음과 같다 해서 자, 여기 설계 기준 자동차에서 설계 기준 자동차의 재원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승용차는 어떻게 폭 1.7m, 높이 2m, 길이 4.7m, 축간, 앞바퀴, 뒷바퀴 간의 거리, 그게 2.7m, 그리고 앞 내민 길이 0.8m, 뒤 내민 길이 1.2m, 최소 회전 반지름 6m 이렇게. 그 다음에 소형 자동차 폭 2m, 높이 2.8, 길이 6m, 축간 3.7m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세미트레일러 같은 경우가 저거죠. 자동차 이렇게 옮겨 다니는 차량 또는 시멘트 옮겨 다니는 차량 시멘트 옮겨 다니는 차량 뭐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도로를 건설할 때는 가장 무거운 거를 대상으로 해서 교량의 전체 하중을 결정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리고 자 축간거리 앞바퀴 좌측의 중심으로부터 뒷바퀴 좌측의 중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그 다음에 앞 내민 길이 자동차의 앞면부터 앞바퀴 차축의 중심까지의 길이 뒷내민 길이, 뒷바퀴 차축의 중심으로부터 자동차의 뒷면까지 길이를 얘기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도로를 설계할 때는 승용차, 소형차, 대형차 다 사용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큰 요 세미 트레일러를 기준으로 우리가 도로를 만들어야 되고 만약에 그 도로의 최고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종류를 대형으로 했다. 그러면은 세미 트레일러를 못 다니게 어떻게 거기에다가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둬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의미를 생각하시고 있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자, 승용차
아까 전에 승용 자동차 폭 1.7, 폭이 1.7, 폭이 1.7, 폭이 1.7, 아이고. 그 다음에 높이가 2.0, 높이는 됐고, 그 다음에 길이가 4.7이래요. 길이가 4.7. 요거 다 더하면 4.7이죠. 4.7. 그 다음에 축간거리 2.7. 그 다음에 앞 내민 길이 축에서부터 앞에 요거 0.8, 뒤에 요거 0.2, 1.2. 그 다음에 최소 반지름은 6.0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승용차, 소형 자동차, 대형 자동차, 세미 트레일러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게 이제 도로를 설계할 때의 기본 자동차 모형 재원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재원이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게요. 잠시만요. 안 좋네. 자, 소형 자동차는 승용 자동차 및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중 경형과 소형을 말한다. 자, 다시 한번 소형 자동차는 승용 자동차 및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중 경형과 소형을 말한다. 세미트레일러는 앞차축이 없는 피견인차가 견인차에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세미트레일러란 견인해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떠한 짐 차량을 견인하는 거. 견인차에 연결되어 있고 피견인차와 적재물 중량의 상당한 부분이 견인차에 의하여 지지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도로를 설계함에 있어서 표 4.2와 같이 설계 기준 자동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자, 그래서 다만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분에 관계없이 대형 자동차나 승용 자동차 또는 소형 자동차를 설계 기준 자동차로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고속도로 및 주간선도로, 좀 중요한 도로를 얘기하는 거죠. 메인 도로. 자, 그게 거기에 따른 설계 기준 자동차는 세미 트레일러다. 자, 그 다음에 보조 간선도로 및 집산도로.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저거겠죠. 뭐 동부간선도로 뭐 이런 거. 동부간선도로에서 이제 파생되어 나오는 그런 도로. 그런 도로가 이제 뭐 설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는 세미 트레일러 또는 대형 자동차.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국도라고 흔히 얘기하죠. 국도 정도 막 길이 꼬불꼬불하고 뭐 양방향 2차로 그런 한 그 경우는 세미 트레일러 같은 자동차가 설계 기준 자동차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대형 자동차 또는 승용 자동차가 국도 같은 경우에는 설계 기준 자동차가 된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이제 설계 속도예요. 설계 속도. 자, 설계 속도란, 뭐, 설계 하중이란, 그래서 설계 하중이라는 뜻은 여러분들, 철근 콘크리트 시간에 많이 배웠죠. 설계 하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외부 하중을 얼마로 놓고, 설계를 해야 되느냐, 요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극한의 하중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도, 설계 속도의 경우도 여기서 가장 빠른 최고의 속도를 얼마로 놓고 볼 거냐 얼마로, 얼마로 보고 얼마를 설계 속도로 하고 해서 설계를 할 거냐 이런 거죠. 자, 읽어볼게요. 63페이지예요. 자, 설계 속도란 도로 설계 요소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조건. 어떤 조건? 기후 조건 양호, 통행 교통량이 적을 때 보통의 운전 기술을 가진 운전자가 쾌적성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속도를 무슨 속도라고 한다? 설계 속도라고 한다. 설계 속도는 도로 설계의 기초가 되며 곡선 반경, 시거, 폭 등의 선형 요소는
설계 속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설계 속도는 한 계통의 노선에 대해서는 일정한 것이 좋으나 지형, 기타 조건으로 동일한 설계 속도를 채용할 때 공사비가 증대하고 비경제적으로 될 경우에 구간에 따라 설계 속도를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한 속도가 일정한 방향으로 쭉 갈 때 중간중간 속도가 변하게 되면은 오히려 운전자가 운전하는 데 있어서의 쾌적성에 어떻게 보면 방해가 될 수가 있는 요소도 충분히 있어요. 도로 구조 시설 기준에는 도로의 구분에 따른 설계 속도를 표 다음과 같은 4.3과 같이 정하고 있다. 자, 설계 속도의 최고값 120km/h는 자동차의 성능, 외국의 실적, 나아가서 인간의 감각적 기능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완전 출입 제한된 고속도로의 평지부에 적용한다. 또 일반 도로의 최고값은 출입 제한을 하지 않은 교통 제어를 전제로 하여 80km/h로 한다. 자, 볼게요. 자, 지방 지역에서 이제 고속도로, 그럴 때 평지 같은 데는 120km예요. 자, 근데 도시 지역은 무조건 100km. 자, 그 다음에 구릉지는 110km, 산지는 100km. 자, 일반도로 볼게요. 최고속도 얼마? 80km. 주간선도로 80, 도시지역 80. 보조간선도로 얼마? 70, 60. 집산도로 얼마? 60, 50. 국지도로 얼마? 50, 40. 자, 근데 여러분들, 어, 요즘 그 민식이법인가? 아무튼 간에 그 민식이법이 아니라, 일반 도로도 50km 이하로 다니는 거 알죠? 그거 아주 죽는 거예요. 그거는 참 머리 나쁜 국회의원들이 이 대가리가 안 돌아가는 것들이 정치를 하니까 자꾸 그렇게 나오는데, 달릴 수 있는 데는 달릴 수 있도록 해주고, 왜냐면은 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안 나면은 그거만큼 환장하는 거 없어요. 거기에 또 사람도 건너다니지도 않는 데에서 그냥 50km로 달리라고 하니, 그래서 이 대가리가 나쁜 것들하고, 대가리 나쁜 것들한테 지배를 당하면 여러분들, 내 삶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자, 계속 봅시다. 설계 속도는 도로의 구분에 따라 표 4.3의 속도 이상으로 해야 되지만 지형 상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0km/h 범위 안에 속도를 뺀 속도를 설계 속도로 할 수 있다. 자, 표 4.3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전용 도로의 설계 속도는 80km/h 이상으로 하며 자동차 전용 도로가 도시지역이 있거나 소형 차도일 경우에는 60km/h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달려야지, 달릴 수 있는 데서는 달려야지 오히려 더 경제적이에요. 왜냐면 기름을 어떻게 보면 또 덜 먹을 수가 있어. 근데 그거를 제한해 놓으니, 자, 소형 차도로는 설계 기준 자동차 중 승용 자동차와 소형 자동차만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로서 표준 규격보다 작은 도로 구조를 채택함으로써 대도시 교통 혼잡 해소와 도로 공사비 절감 등이 용이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계 구간을 좀 볼게요. 음, 자, 설계 구간이란 도로 조건과 교통 조건을 고려하여 동일한 설계 기준을 적용하는 구간이다. 하나의 설계 구간은 자동차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주행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이를 가져야 하며 주요 교차로나 도로의 주요 시설물 사이의 구간으로 한다. 설계 구간의 대략적인 길이는 고속도로, 지방지역 간선도로의 설계 구간은 20에서 30km, 지방지역 기타 도로는 10에서 15km, 도시지역 일반 도로는 주요한 교차점 간격으로 한다.
인접한 설계 구간과의 설계 속도의 차이는 20km/h 이하가 되도록 한다. 설계 속도의 차가 20km/h를 넘는 설계 구간을 접속시키면 도로의 기하 구조가 크게 변하므로 교차부 또는 접속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 접속시켜서는 안 된다. 설계 구간의 변경점은 지형, 지역, 주요 교차점, 인터체인지 등 교통량이 변화하는 지점, 교량, 터널 같은 구조물이 있는 곳 등 운전자가 무의식적으로 상황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지점을 택한다. 네, 한번 쭉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다음 접근 관리 설계 기법. 자, 64페이지입니다. 도로에는 자동차 주행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근 관리 설계 기법을 적용해야 한다. 접근 관리 설계 기법은 주 도로와 부도로가 접속할 때 부도로의 접속 위치, 간격, 기하 구조, 설계, 교통 제어 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설계 기법을 말하며 출입 제한은 접근 관리가 가장 강한 유형이다. 출입 제한은 도로의 유출입을 특정 지점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출입 제한에는 완전 출입 제한과 불완전 출입 제한의 두 종류가 있다. 완전 출입 제한이란 자 다시 한번 출입 제한은 완전 출입 제한과 완전 출입 제한과 불완전 출입 제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완전 출입 제한이란 자동차 교통을 우선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그 도로와의 연결은 한정된 출입로만 하고 평면 고차나 인접 도로와의 직접 연결을 금지하는 상태를 말하며 불완전 출입 제한이란 몇 개의 평면 교차로나 사도와의 직접 연결을 허용하는 정도까지 완화된 상태를 말한다. 그러니까는 완전 출입 제한이라는 것은 뭐 웬만하면은 들어오는 차량이나 나가는 차량이 없어요. 그냥 쭉 이렇게 돼 있는 도를 말하고 불완전 출입 제한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나 나가는 입구를 어느 정도 허용하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공학에서 도로 이쪽 파트에서 이제 출입 제한의 의의 같은 거 그렇게 의의 같은 거를 설명할 때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는 교차하는 모든 도로와 입체 교차가 되어야 하며 지정된 곳에 하나여 자동차만 출입이 허용되도록 한다. 다만 지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면 교차를 허용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접근 관리 설계 기법이었어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도로의 횡단면 구성 보겠습니다. 자, 도로의 횡단면 구성. 자, 4.2.1 횡단면의 구성 요소와 고려사항. 자, 여러분 이제 횡단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노래 중에 그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면 이거 알죠? 그거는 뭐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면 그러면은 태평양에서 대서양 인도양까지 이렇게 있고 아메리카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유럽이 여기 있고 아시아가 여기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쯤이 태평양이죠.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거 요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횡단한다 그러죠. 횡단.
요렇게 위아래로 올라가는 거. 무슨? 이렇게 옆으로 잘라서, 옆으로 가로지르는 거를 횡단한다 그래요. 그래서 횡단보도라 그러잖아. 우리가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도로를 가로지르는 거. 요것을 이제 횡단보도라 그러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도로가 있어.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잘라서 요 단면을 보는 거예요. 요 단면을 우리가 횡단면도라 그러죠. 횡단면도. 그 횡단면도를 보게 되면 그게 어떻게 돼 있냐?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 좀 공감각적인 이 타고난 그게 좀 있어야 돼요. 자, 볼게요. 자, 횡단면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 여기 횡단면의 구성 요소와 고려 사항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쪽은 뭐예요? 지방지역이래요. 지방지역. 그 다음에 이쪽은 도시지역인데, 자, 중앙분리대를 기점으로 좀 잘 따라와 보세요. 중앙분리대를 기점으로 여기까지가 중앙분리대죠. 여기까지가 중앙분리대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뭐예요? 차로. 여기까지가 이제 차로. 차로. 차로가 되겠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면은 여기 이제 차로지만 요것을 이제 한 뭉퉁이로 보면은 차도가 되는 거예요. 차도. 자, 도시 지역에서는 이제 여기까지를 이제 측구, 자전거, 도로, 보도 뭐 이렇게 해서 여기 부분을 노상시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방 지역은 그냥 이 부분을 길어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 지역에는 여기까지만 해줘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식수대가 없는 경우에요. 도시 지역에서는 웬만하면 요거까지 다 그렇게 하게끔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수대가 있는 경우는 여기까지는 다 똑같죠. 지방 지역은 똑같고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식수대, 측도, 보도 이렇게 나간다. 식수대가 측대와 보도 중간에 그렇게 위치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뭐 그렇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씩 쭉 읽어 볼게요. 자,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를 우리 횡단보도 생각하면 돼요. 이 횡단을 해가지고서 사람의 시야가 여기서 이쪽을 보는 거죠. 이쪽을 보면은 요러한 단면을 우리가 횡단면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노면을 구성하는, 자, 읽어볼게요. 4.2.1 횡단면의 구성 요소와 고려사항. 노면을 구성하는 요소는 차도, 중앙분리대, 길어깨, 주정차대, 자전거 도로, 보도 등으로서 이들이 짝지어져 여러 가지의 노면이 구성된다. 주정차대는 차도의 오른쪽 끝에 설치하며 보도, 자전거 도로는 차도의 바깥쪽에 설치한다. 노면 구성 요소의 예를 들면 그림 4.2와 같다. 여기서 설명을 드린 그림이에요. 도로의 횡단면 구성을 정하는 데 있어서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계획도로의 기능에 따라 횡단면을 구성하며 설계 속도가 높고 계획 교통량이 많은 노선에 대해서는 높은 규격의 횡단 구성 요소를 갖춰야 된다. 두 번째, 계획 목표에 대한 교통 수요와 요구되는 계획 수준에 적용할 수 있는 교통 처리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 구성해야 된다. 네 번째, 출입 제한 방식, 교차 접속부의 교통 처리 능력, 교통 처리 방식을 연관하여 검토해야 된다.
다섯 번째, 인접 지역의 토지 이용을 고려하여 양호한 생활 환경 보전에 노력해야 된다. 여섯 번째, 도로의 횡단 구성 표준화를 도모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횡단면의 도로의 횡단면의 구성 요소와 고려 사항이었고요. 자, 다음 페이지는 차도 및 차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도의 구성. 차도는 차량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으로서, 자, 차도가 뭐다? 차량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을 우리가 차도라 그런다. 도로의 부분으로서 자동차 전용 도로는 자전거 전용 도로는 제외예요. 자, 부분으로서 차로로 구성되며 직진차로, 회전차로, 변속차로, 오르막차로, 양보차로 등을 포함한다. 자, 뭐 차도의 구성은 그냥 됐고,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었고요. 자, 차로 수의 결정. 차로는 자동차가 한 줄로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띠 모양의 차도의 부분을 말하며, 차로의 수는 왕복 차로를 합한 것을 말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차로수 결정하는 거 여러분들 저와 같이 공부를 했었죠. 도로의 차로수는 도로의 구분 및 기능, 지형 상황, 설계 시간, 교통량, 설계 서비스 수준, 교차 도로의 차로수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된다. 도로의 차로수는 짝수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교통 흐름의 형태, 교통의 시간별, 방향별 분포 및 교통 여건과 지역 여건에 따라 홀수 차로로 할 수 있다. 차로수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요령은 다음과 같다. 1번, 차로수는 자동차의 교차 통행을 고려하여 교통량이 적은 경우에도 2차로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두 번째, 차로수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설계시간 교통량에 의하여 결정한다.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도시지역에서나 기타 지역에서 국가적인 목적이나 특수 여건에 의해서 해당 노선의 성격 및 서비스 수준 등을 감안하여 기본 차로수를 4차로 이상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어떤 특수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차로를 늘려서 설계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니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반 도로의 차로수는 짝수 차로를 원칙으로 한다. 당연한 얘기죠. 다만 좌회전 차로, 유턴 차로, 양보 차로, 앞지르기 차로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홀수 차로를 적용할 수 있다. 네 번째, 연결로, 일방 도로 등은 목적에 따라 1차로로 구분할 수 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자, 세 번째, 차로 폭 볼게요. 차로의 폭은 차량 폭에 여유폭을 더한 것이다. 여유폭은 주행 속도에 따라 다르며 고속일수록 당연히 넓게 취해야 한다. 1차로의 폭은 고속도로에서는 얼마? 1차로의 폭은 고속도로에서는 얼마? 자, 3.5에서 3.6, 3.5에서 3.6, 이 3.5에서 3.6m가 이상적이며, 이 이하 도로는 교통 용량이나 주행, 쾌적성에 영향을 주지만 설계 속도가 낮은 도로에는 반드시 그 정도의 폭은 필요하지 않다. 차로의 폭은 차선의 중심선에서 인접한
차선의 중심선까지로 하며 도로의 구분, 설계 속도 및 지역에 따라 표 4.4 폭 이상으로 해야 된다. 다만 설계 기준 자동차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폭을 3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자, 그래도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대략 뭐 3.5 정도, 3점 이게 차로의 폭이 3.5.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부고속도로 가다가 보면 요 폭이 얼마? 3.5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반 도로 이제 설계 속도가 80 이상은 3.5. 그다음에 도시에서는 3.25. 이거 이상이니까는 대략 뭐 3.5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60 미만에서는 얼마? 다 3m. 높이가 3m. 근데 3m 같은 경우는 위험하겠죠. 아무래도 위험하겠죠. 그래서 대략적인 그 도로의 폭은 얼마다? 3m고 지방 국도 같은 건 얼마다? 그냥 3m. 대략적인 도로의 폭은 기본적으로 한 3.5m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도나 그런데 국도나 그런 곳은 얼마? 약 3m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대략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 폭이 얼마냐? 이렇게 누가 물어봤는데 대답 못하면 창피한 거죠. 이런 거는. 자, 교통 특성 및 지역 67페이지. 교통 특성 및 지역 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회전 차로의 폭이나 설계 속도가 40km/h 이하인 도시지역 차로의 폭은 2.75m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접경 지역에서는 전차, 장갑차 등 군용 차량의 통행에 따른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 폭을 3.5m 이상으로 한다. 도로에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전용 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선 급행버스 체계 전용 차로의 폭은 3.25 이상으로 하되 정류장의 추월차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3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대략 그래서 한 3.5m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중간 뭐 3.25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중앙분리대 볼게요. 자, 중앙분리대. 자, 도로에는 차로를 통행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표시하거나 중앙분리대를 설치한다. 4차로 이상인 고속도로에서는 반드시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야 하며 기타 4차로 이상인 도로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설치를 한다. 자, 첫 번째 중앙분리대의 기능입니다. 중앙분리대는 차도를 통행 방향에 따라 분리하고 그 옆부분에 여유 확보를 위하여 도로의 중앙에 설치하는 분리대와 측대를 말한다. 중앙분리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왕복 교통류를 분리하여 차량의 충돌 사고를 방지한다. 이건 좀 써봅시다. 이거는 중앙분리대의 기능. 중앙분리대의 기능. 첫 번째, 왕복 교통류를 분리하여 차량의 충돌 사고를 방지한다. 자, 두 번째, 금지된 유턴,
전을 방지한다. 당연히 중앙분리대가 있으면 유턴을 못하겠죠. 근데 어떤 미친놈들은 할래나? 자, 세 번째. 도로 표지 등 교통관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네 번째, 폭이 충분할 때 좌회전 차로로 사용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보행자 횡단 시 안전섬 역할을 한다. 안전섬. 보행자가 이제 횡단보도로 건너는데, 횡단보도가 아니라 뭐 무단횡단이나 이런 걸 할 때 차들이 막 다녀. 그러면은 일부러 차들이 근데 이제 중앙분리대 근처에서 서 있었어요. 근데 일부러 차들이 와서 중앙분리대 와가지고서 그렇게 하진 않겠죠. 그래서 보행자 횡단 시 안전섬 역할을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중앙분리대 기능 왕복 교통료를 분리하여 차량의 충돌 사고를 방지한다. 두 번째, 금지된 유턴을 방지한다. 세 번째, 도로 표지 등 교통관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네 번째, 폭이 충분할 때 좌회전 차로로 사용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보행자 횡단 시 안전섬 역할을 한다. 여섯 번째도 있네요. 한 장 넘기니까.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야간 주행 시 전조등의 앞에서 오는 차량의 전조등의 불빛을 막아주죠. 불빛을 방지한다. 쌍라이트 켜고 오는 새끼들 진짜 장난 아니죠. 자, 이게 뭐다? 중앙분리대의 기능이다. 자, 중앙분리대의 구성과 폭. 중앙분리대는 분리대와 그 양쪽에 설치하는 측대로 구성되어 있다. 분리대의 폭은 차도로부터의 측방 여유폭과 대향 차도에서의 이탈 방지를 위한 방호책, 식수, 방현망 등의 여러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대의 폭을 고려하여 정하고 연석이나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도로의 다른 부분과 구분해야 된다. 중앙분리대의 폭은 도로의 구분에 따라 표 4.5 값 이상으로 한다. 자, 중앙분리대의 중앙분리대가 여기서부터 여기죠. 자, 중앙분리대의 폭은 고속도로인 경우 지방지역에 3m, 3m.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서는 2m. 그 다음에 일반 도로에서는 1.5m, 1m 이렇게 돼 있네요. 고속도로는 그래서 이렇게 콘크리트 여러분들 콘크리트로 이렇게 중앙분리대가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서울 쪽에 경부고속도로나 가보면 이런 식으로 콘크리트가 이렇게 쭉 세워져 있죠. 저쪽 쭉 이렇게 쭉 세워져 있어요. 요 폭이 그래서 얼마다 대략 한 뭐 3m 정도 된다, 2m 정도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측대래요. 측대 이게 요걸 이제 밀리지 않게 측대는 운전자의 시선. 측대가 뭐냐면
요 이제 그 왜 중앙 분리대를 설치하고 어느 정도 요만큼 폭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죠. 그쵸? 그쪽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쪽 부분. 자, 그래서 측대는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옆 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차도와 동일한 횡단 경사와 구조로 차도와 접하게 되며 설치하는 부분이다. 측대의 폭은 약 50cm 이상으로 하며 설계 속도가 80km/h인 경우에는 25cm 이상으로 한다. 분리대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 한계가 확보되도록 중앙분리대의 폭을 정한다. 노상시설은 표지판, 가로등, 가로수 및 방호 울타리 등으로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차로를 여기 좀 지울게요. 차로를 왕복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두 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선의 중심 사이의 간격은 0.5m로 한다. 왜 우리가 가다 보면은 중앙선이 두 줄로 그어진 경우 보이죠? 시내 가다가 보면은 중앙선이 두 줄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한 줄 한 줄 거기 비어 있는 그게 얼마? 0.5m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좀 지우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앙분리대의 이제 형식과 구조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말한 그런 그 콘크리트, 자, 이렇게 넘어갈 수 없는 형식의 연석이라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봤을 테고, 넘어갈 수 있는 형식의 연석도 있대요. 자, 그 다음에 블록형 중앙 분리대 연석 설치, 연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연석으로. 그 다음에 오목형 중앙 분리대 설치, 이것도 이제 연석으로 되어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어떤 거죠? 요런 거죠, 요런 거. 시설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드레일 같은 걸로 되어 있는 거. 그게 이제 시설물 중앙 분리대예요. 그 다음에 나무들로 쭉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구간도 있어요. 그게 이제 광폭 중앙 분리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중앙 분리대의 형식과 구조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69페이지예요. 넓은 중앙 분리대의 표면 형상은 오목형으로 잔디를 입히며 자동차가 넘어갈 수 있는 연석을 사용한다. 좁은 중앙 분리대의 표면 형상은 블록형 포장을 말하며 자동차가 넘어갈 수 없는 연석을 사용한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중앙 분리대 중앙선 보다 보면 뭐 이렇게 박혀 있죠. 야광 밤에 이렇게 빛나게 이렇게 박혀 있는 거 있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블록형 중앙 분리대.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블록형 분리대나 잔디 분리대를 많이 사용하여 왔으나 대형 사고 및 수목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콘크리트 방역벽이나 가드레일과 같은 시설물을 이용한 분리대를 근래에 와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자, 그렇게 참고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교시 마치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좀 쉬겠습니다.